원래 가시나요? 명절 때 어디 안 가는 사람이 저거든요, 사실은. 바비님 말씀처럼 혼자 이렇게 추석을 보내는 분들을 혼추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추석 족발 먹으면서? 네. 소세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저희 개인적으로 소세지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제사는 안 지내지만은 뭐 기왕 먹을 거라면은 소세지를 잔뜩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소세지가 생각 떠올려 보니까요, 진짜 안 어울리긴 하네요. 안 그래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트렌드를 경제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에코스바 MC 박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 송편, 산적 이런 거 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추석입니다. 즐거운 얘기 함께 나누기 위해서 두 분의 패널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 전문가로 활동 중인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이정우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경영 작가이지만 이제는 유튜브를 더 많이 나와가지고 본업이 뭔지를 모르겠는 김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습니다. 2024년이 벌써 추석입니다. 챙겨야 될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 선물 막 해야 되잖아요. 선물 요즘에 좀 어떤 거 하세요? 선물?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이나 지인들이 대부분 뭐 교수님이시거나 이제 비즈니스 하니까 계속 해오던 거는 카누 커피 세트? 카누 커피 세트요? 네네. 유통 전문가의 탑픽은 카누 세트였습니다. 이제 어느 분들에게 드리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부모님께라면은 가장 만만한 건 사실 현금이죠. 같이 일하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인 선물 같은 걸 이제 종종 하는 편입니다. 와인 선물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가격도 딱 찍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스팸 선물 세트 같은 건 받아보면 알거든요. 스팸 3호 이거 얼마네. 바로 알 수 있는데 와인은 받아봤자 그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는 괜찮죠. 저는 주로 스팸 그래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받는 입장에서 항상 선물을 받을 때는 오래 보관 못하는 거 받을 때 좀 난감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받았을 때 통조림 오래 가고 카누도 오래 가니까 그런 거는 받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재놓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계속 스팸을 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떨 때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왜 안 주냐고. 서운하시네요. 이게 땡겨놔서 이제 저희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데 언제 들어오냐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딱 대표적인 선물들인 것 같습니다. 뭐 스팸, 그리고 카누, 옛날에 뭐 샴푸 세트, 양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자, 추석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모습들은 이제 머나먼 귀성길, 교통체증을 다 헤치고 나가서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나서 송편을 빚는 모습, 오손도손 얘기 나누고 그동안 못했던 그런 얘기들 나누는 그런 풍경들이 우리한테는 익숙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그런 모습이 거의 많이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갑자기 변한 걸까요? 농경사회다 보니까 오손도손 같이 모여 살았잖아요. 근데 최근엔 다 이게 멀리 나와 사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전 중요한 게 교통이 발전했잖아요. 추석이나 구정 때 말고도 뭐 언제나 빨리 내려가서 분들 볼 수 있고 꼭 굳이 그날 아니고도 이제는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추석에 대한 의미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1인 가구의 증가가 좀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명절에 모여가지고 뭔가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게 하나의 행사였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노동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노동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노동을 해야 되냐. 인식이 조금씩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제 명절 문화 자체도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떻게 멀리 귀성길 가시나요? 저는 이제 뭐 가까이 다 있어가지고 가까이 있으세요? 원래 가시나요? 명절 때 어디 안 가는 사람이 저거든요, 사실은. 바비님 말씀처럼 혼자 이렇게 추석을 보내는 분들을 혼추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추석 족발 먹으면서? 네. 혼추족이란 말이 생겨나는 것도 참 지금의 시대상을 많이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명절에 혼자 있는다. 어떤 라이프인가요? 홍추족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일단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한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개인 시간이죠.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추석 때는 사실 처음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추석 때 여행을 가보려고. 이번 약간 그 황금 연휴죠. 네, 이제 붙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차 붙이면은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는데 추석 시즌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연휴 시즌이구나라는 게 제가 직감하게 된 게 항공편 요금에서 제가 딱 느꼈어요. 8월에 이제 휴가를 간 제 친구가 있어요. 8월 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휴가 시즌이라고 불리는 때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저랑 똑같은 항공사로 유럽으로 가는데 제가 예약한 비용의 반이더라고요. 항공권 요금이요. 피크가 더 싼 거예요, 지금요? 네, 8월 초가 더 싸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식적인 휴일이 가장 긴 게 어떻게 보면 구정하고 이제 추석으로 바뀌다 보니까는 뭔가 그때 이제 긴 스케줄에 대한 휴식을 안 취하면 그때 말고는 타이밍이 없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추석이라는 게 최고의 여행 시즌이 되었습니다. 기차는 늘린데 한계가 있잖아요.
항공편은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대목을 위해서 항공사들이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네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성 비용을 많이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쪽에 이제 항공사를 넓히고 노선도 많이 늘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행사들도요, 이 추석 전용 딱 그때 끝나는 상품들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여행사들도 그 시즌이 대목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 시즌에 맞춰서 이제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보통 항공권 판매에서 이제 항공사에서 직접 판매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행사에서 의존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항공사에도 이제 상품들을 많이 늘려놓고 항공권 판매도 거기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난리군요. 이제 명절 때 고향 내려가느라 바쁜 사람, 장사하느라 바쁜 사람, 여행 가느라 바쁜 사람, 정말 수많은 이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게 이제 우리의 대명절 추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쓰고 지갑을 여는 시기인 만큼요, 이 명절을 전후해서는 참 또 이 물가 얘기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저 가격이 아니었는데 명절이 되면 과일 같은 것들이 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단 말이죠. 왜 매번 그런 걸까요? 우선은 그 농산물의 좀 특징을 좀 보셔야 되는데, 농산물이라는 게 이제 사실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명절에 수요가 확 올라간다고 해도 이걸 공급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드니까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추석이 판매업자나 농가들 입장에서는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요번엔 추석이 좀 앞쪽에 있어요. 9월달 중순쯤에. 그러면 이제 이게 농산물들이 나오기가 좀 버겁단 말이에요. 9월 말에서부터 10월에 많이 과일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좀 가격이 올라가고 그 농산물의 비탄력성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가는 영향이 있는 거죠. 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나오는 친구들은 시기가 있으니까 추석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들어보자면은 추석이나 이제 설 같은 경우에는 과일 같은 것들도요, 굉장히 모양이 좋고 크기가 큰 것들을 선호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상품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인데 잘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또 어차피 그런 걸 계속 고르다 보니까 또 체감적으로 비싸졌다라고 더 또 느끼게 되는 거겠네요. 지난번 이제 구정 때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사과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금사과 하나에 있죠. 뭐 5,000원이다 했는데 이제 9,800원짜리도 봤습니다. 9,800원요? 사과 하나가요? 그때만 필요한 상품이다 보니까 딱히 어떻게 보면은 기간 한정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몰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기 위해서 몰려들면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비슷한 것 같네요. 저희가 여름에 그 딱 특정 시즌에만 뭐 페스티벌 한다거나 이런 피서 지역에 우리가 몰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1년 동안 이때 바짝 번 걸로 우리가 거의 살아가는 거다. 이때 이 정도 가격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많은 수요가 감당이 안 될 때는 항상 높은 가격 형성이 되는 게 이 자본주의 원리네요. 아무래도 수요가 몰리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원칙이니까요. 우리가 시장의 가격의 원리에 의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요, 요즘에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거 영향도 좀 있는 건가요? 고민님 말씀대로 비가 많이 오거나 무더위가 오면 데미지를 입어서 수확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런 거를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기후플레이션. 참 인플레이션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이제 기후 때문에 기후가 영향을 주는 농산품의 가격이 또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겪고 있군요. 기후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제가 몇 년 전에 강원도에 있는 사과들이 잘 안 팔린다고 했어요. 왜요? 너무 사과가 많아가지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점점 기후가 바뀌니까는 밑에 지방이 이제 사과를 재배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몇 년 사이에 사과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참 이게 변화가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후 위기에 따라서 이제 정말로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친 게 말씀하신 그 사과 얘기도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와인이 대표적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와인 생산자라면 프랑스나 이제 이탈리아 뭐 이런 이제 남유럽 계통에서 많이 자란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기후가 점점 더워지니까 지금은요, 영국 쪽에서도 와인이 생산됩니다. 영국 와인 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꽤 나름대로 이제 인기를 조금씩 얻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기대됩니다. 영국 와인. 이거 되게 느낌이 유니크할 것 같아요. 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요. 저희 집은 이제 안 지냅니다. 제사 지내시나요? 저희는 지내됩니다. 지내시나요? 저희는 기독교 집안이라서 처음부터 안 지냈습니다. 처음부터 안 지내셨으면 제사 문화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나마 제가 이제 외가댁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던 집안이어가지고 어릴 때는 그런 제사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긴 하죠. 네. 조사를 봤더니 56%나 되는 분들이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또래라고 할까요? 거의 체감적으로는 거의 한 70% 이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도 이제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안 지내는 걸 택하는 많은 이유가 그것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할 거면 너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조상님들께 의식적으로 하는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세대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이런 차례 문화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보다는요. 지금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부모님 세대가 돌아가실 즈음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때부터는 제사는 없는 걸로 하겠다. 그냥 우리끼리 밥만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요. 세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지금 이제 제사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거죠.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그 충돌 같은 게 느끼기 어려운 환경이군요. 네, 천천히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치 이제 제사상에 오른 음식도 옛날에 뭐 철저하게 따져서 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유로워진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사실 옛날 신문만 보더라도요, 그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는 제사상에 뭐가 올렸었냐면은 고급 과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파인애플이나 이런 열대 과일이 굉장히 귀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파인애플 올리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맞춰서 점점 변화가 있고 이제는 제사상 위에 아이패드 올라가 있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 차례라는 전통도요. 엄청 엄격하게 지켜져 왔던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올리시는 것까지는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명절이 지나면 항상 매운 게 땡겨요. 아, 매운 게 올라가는 게 없죠. 네, 원래 고춧가루를 못 쓴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뭐 매운 갈비찜을 넣는 거 어떤가? 그래서 약간 니글니글했군요, 명절 음식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세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저희 개인적으로 소세지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뭐 저는 제사는 안 지내지만은 뭐 기왕 먹을 거라면은 소세지를 잔뜩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소세지가 생각 떠올려 보니까요, 진짜 안 어울리긴 하네요. 너무 영락 없는 그 서양 음식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니 뭐 피자도 올리고 치킨도 올리고 뭐 수입과일도 올리는데 뭐 소세지 왜 안 됩니까? 소세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세지는 왠지 이쁘게 이렇게 3단으로 쌓기도 좋을 것 같아요. 쌓기도 좋고 그다음에 끝나고 먹기도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통적인 문화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도요,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편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추석 문화를 스스로 바꿔가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